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아파트 월세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 대졸자 임금이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임대료는 더 빨리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6일 미 대학 고용주 협회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졸업생 평균 초봉은 5만 5천 달러로 10년 전보다 14%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인난 때문에 졸업자들에게는 유리한 구직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직원 확보를 위해 신입 대졸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주택경제학자들은 치솟은 주택가와 금리 상승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몰리게 해 월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학 졸업생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사회로 진출한 선배들보다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자연히 룸메이트를 구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졸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 애틀란타 같은 도시에서는 룸메이트의 문의가 전년 대비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의 월 평균 임대료는 1,940달러로 밝혀진 가운데 주요 도시의 월 평균 임대료도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포틀랜드 40%, 오스틴 38%, 뉴욕 35%, 마이애미 33% 등으로 월 평균 임대료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임대 웹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지난 1년간 16% 이상 상승했으며 2017년 1월 이후로는 28% 상승해 이 같은 권고 사항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미 100대 도시 중 93군데의 월세는 인상됐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내시빌보다 임대료가 비싼 도시가 20개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룸메이트나 아주 작은 아파트를 찾는 대졸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드 전기회사의 모 회사가 소유한 핵발전소와 관련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핵발전소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인컴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 중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달에는 카메드 소비자들이 일종의 리펀드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명약관화해진 가운데 전기회사의 리펀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앤 윌리엄스 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원래 핵발전소를 서포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고 핵발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았던 탓인데 지금은 폭등하는 추세라 이런 리펀드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무탄소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질 경우에는 내년 상원이나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전국 운영을 주도하게 돼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16일 NBC 여론조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9%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으며 응답자 56%는 부정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8개월째 반등하지 못한 채 더 하락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안보 우려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지지를 표한 이들은 33%에 불과했고 오직 23%만이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임 직후 이른바 허니문 이펙트가 끝나는 2년 차에는 지지율이 하락, 중간선거 전에는 지지율 상승이 어렵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전기공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친노조를 강조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논의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갤럽은 민주당이 패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통적 젊은 세대 지지층에서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 중간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선임 회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며 가계와 기업이 향후 침체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방송에 출연한 그는 미국 경제 침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잘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며 정책 조정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힘든 것이라면서 이는 분명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혼선이 해소되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일부 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같은 일부 인플레이션 요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3년여 만에 열리게 되는 아트 코리아 오브 시카고 협회의 초청 작가 전시회가 Now and Here, Heritage of Morning-Calm이란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코키 국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까지인 오프닝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스코키 시장을 비롯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이진 금실문화회 대표는 이날 오프닝에 참석한 지역 주류 정치인들이 전시회에 참여한 한인 작가들의 작품성 수준에 크게 놀라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함께 훌륭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미술을 통한 문화교류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에 대해 큰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산의 달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아트 코리아 오브 시카고 초청 전시회는 6월 18일까지입니다. 한편 스코키시의 문화 다양성 성장에 기반이 되는 제30회 스코키 문화축제가 5월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스코키 문화축제에서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각 민족의 전통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으며 스코키 문화축제에서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각 민족의 전통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고 스코키 내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문화와 언어,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축제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옥튼파크는 스코키의 옥튼길과 스코키 대로가 만나는 코너 4700의 옥튼 스트리트 스코키에 위치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운타운 네이비피어 소재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에서 가졌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의 정신을 시카고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진 이날 행사에서는 딱지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한국 놀이문화 배워보기, 한국문화 아이템, 색칠하기와 붓글씨 체험, 한복 입어보기, K-팝 댄스 배우기, 재미 한인 작가들의 동화책 접해보기 등 다채로운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으며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문화회관 측은 밝혔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윤현우 목사가 담임하는 시카고 예동침례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자 국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대표 목사 김유한 목사를 초청해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초청 부흥회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시카고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한인 비버리 킴이 소유한 패러슈트 식당이 2주 후인 오는 6월부터 재오픈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식당 문을 닫고 테이크아웃 비즈니스만 해온 패러슈트가 드디어 일반에게 오픈됩니다. 베버리 킹과 자니 클락은 2014년 이 식당을 오픈해 미슐랭 스타 그리고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받은 코리안 아메리칸 식당으로서의 명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베버리 킴은 2021년 6월 잠깐 이 식당을 오픈한 적이 있었으나 다이닝룸이 협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인해 문을 닫고 식당 내부 재단장을 시작했었습니다. 통풍으로 잘 걷지 못하는 한인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요산이 체내에 잔류하면서
고요산 혈증 및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 설명입니다. 퓨린은 질소 화합물의 일종인데 이것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산으로 변합니다. 적정량의 요산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고퓨린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체내에 잔류해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린 새우, 멸치, 간, 곱창, 맥주 등은 퓨린 함량이 높은 통풍 고위험군이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풍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맥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1리터당 퓨린 함량이 30mg을 넘지 않는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맥주가 통풍에 위험한 이유는 퓨린보다 알코올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요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나와 요산 배출이 쉬울 것 같지만 알코올의 일부는 젖산으로 변한 뒤 신장의 근세뇨관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요산을 제외한 수분만 배출시킵니다. 퓨린은 육류에도 많은데 특히 내장 부위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나 소 등의 간은 동물들이 섭취한 영양소들이 아직 소화나 해독 과정을 거치기 전에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퓨린은 식품에 의한 섭취뿐 아니라 몸속 세포의 사멸 과정에서도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자주 먹는 50대 이상과 같은 통풍 고위험군이 고퓨린 식품을 피하면 통풍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장시간 앉아서 먹는 것도 자제해 줄 것을 전문의는 권고합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4,93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32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